예, 이 얘기인데요. 조금 전 속보로도 짚어봤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한 번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출발해서 40대로 논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와 착각입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은 이렇게 다목적 시설이 돼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 갑에 김대호 후보로 촉발된 이 이슈 속보가 지금 다시 한번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조금 전에 만나봤던 그 얘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 관련해서 막말 논란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이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지금 이 흐름에서 봉합이 안 된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뱉은 게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뭐 진위가 어떻고 뭘 의도했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쫙 퍼지거든요. 그럼 유권자들 머릿속에는 그 말만 머릿속에 딱 박히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파장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그런 설화 논란이 있으니 일단 위원장이 앞서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더 크게 번지는 거를 초기에 진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사과까지 결심하게 됐냐면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대호 후보권 말고요. 오늘 미래통합당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지역구 TV토론회에서 세월호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재차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밤 그래서 긴급 최고위까지 열어서 이렇게 김대호, 차명진 두 후보까지 제명을 의결한다는 겁니다. 사과도 사과고 이도현 의원님 내부에서 제명까지 의결하고 초강수긴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 경제 전문가도 첫째로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고객이 가장 그 충성을 하게 되느냐, 어떤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잘해줄 때가 아니라 뭔가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서비스 해줄 때, 해소해줄 때 가장 만족을 한다니까 당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확고한 조치를 하면은 그래도 이 당은 반성할 줄은 아는구나.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걸 첫 번째 노린 것 같고, 두 번째는, 제명과 관련해서는 이것 또 좀 그 전략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 예. 부천에 지금 그 차명진 후보가 민주당의 김상희 후보, 정의당의 신현자 후보 이렇게 그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당에서는 승부가 이렇게 아주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한꺼번에 뽑으면 사표 때문에 끝까지 그 유지를 시켜야 되지만 만약에 그 승부가 어렵다고 보면 여기서 손절매해도 사표가 발생하지 않아서 별다른 그 손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김대호 지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관악갑에서 민주당 유기용 후보하고 굉장히 그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 배당, 공당까지 나와서 10분의 후보가 그 대결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그 무소속의 김성식 후보가 이 당 출신이죠. 그런 것까지 아마 그 고려를 했을 수도 있다. 어차피, 김대우 후보도 나오고 김성식 후보도 나오면은 당선이 어려우면은 이런 기회에 차라리, 그 결과적인 그 단일화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김대호 후보는 쉽게 수긍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대호 후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발언은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입니다.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하여 제명 조치하면 미래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거법상 선관위상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김주옥 교수님.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관악갑 그리고 부천 포기해도 지금 사과를 하고 제명하는 게 앞으로 선거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저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노인 평화 발언, 2012년도 김용민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소위 그 2004년 같은 경우 180석 이상을 얘기했었는데 이 발언 하나로 152석이 된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2012년에는 완패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는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공표가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소위 미래통합당이 바랄 수 있는 건 뭐냐면 차이 보수층,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유권자층, 그다음에 지금 부동층으로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주일 동안 소위 미래통합당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하는 방식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최근에 계속 연달아 제기되고 있는 막말 발언을 가지고는 이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작동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은 막말과 상관이 없다. 저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명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2석, 미래통합당이 35석을 가져갔어요. 여기서의 변화가 없었을 때 이번 선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15 총선은 딱 일주일 남았는데 사실상 모레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이 최대 분수령이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이런 여러 갖가지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내일 대국민 사과를 한다. 이게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입니다.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정치인들의 논란의 말 한마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사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38번이나 썼어요. 평화의 물꼬를 튼 게 아니라 미사일 물꼬를 튼 게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 한미 군사합동훈련 중단하라, F-35의 청지 비행장에 들여오는 거 중단하라. 이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미사일을 38발 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우리가 미사일 더 쏘고 있다라는 저 발언 어제도 저희가 속보성으로 알아봤는데 하종대 국장. 그래서 오늘 강남각의 태영호전공사 태구민 후보가 국가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했고 북한은 전력 증강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미사일 쏘는 것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예,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저는 도종환 후보의 어떤 안보의식 이런 게 참 의심이 되는데 예. 사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유엔에서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을 아예 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뭐 미사일을 미국과의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조차도 지금 현재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8번의 미사일을 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 이 자체도 이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더 많이 쏘지도 않았고 만약에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총하고 무슨 뭐 기관총 박격포 이렇게 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한 번 쏘면 이게 수십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능 개량을 위해서 이렇게 쏘아보기는 하지만 이번에 무슨 뭐 올해 훈련하고 내년 훈련하고 그런다고 해서 미사일을 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훈련하면서 미사일을 쐈다. 이거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 도종환 후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길래 북한보다 우리가 더 미사일을 많이 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과연 똑같은 레벨에서 비교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하나만 묻히면은 이제 도 의원이 청주 흥덕 지역구 아닙니까? 맞아요. 청주공항에 이제 우리 F-35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대가. 근데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청주공항을 겨냥한 사거리를 조정해서 발사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거에 대비하려고 우리가 또 그 페이트리엇 편대까지 또 배치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지역구 의원이면 잘 알 텐데 저런 발언을 한 건 굉장히 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뭐 여기 여론조사도 있지만 뭐 오차범위내 접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데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종환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낸 친문의 핵심 후보인데 일단 이 후폭풍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뭐 해명이라든지 설명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요? 일단 두 가지 저건 이제 나이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저렇게 보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맞는 말인데 왜 그러지?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안보 정책을 놓고 북한에 대한 입장을 놓고 보수야당하고 현 정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층을 생각을 하면 저거를 무슨 말을 수정하는 것보다
저들을 그냥 유지하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은. 선거 전략상. 선거 전략상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 모두 지금 논란의 한마디에 지금 여러 가지 휩싸이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여의도 정치권 총선 이슈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 하나씩 한번 만나볼까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선거 토론에서 정말 구제불능 이래도 되나요? 아마 차명진 후보를 지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예. 당선 가능성 낮은 후보 제명쇼 그만하라. 예. 차명진 막말 제명할 땐 하더라도 그 말 팩트 여부는 반드시 가려라. 세월호 관련 막말인 것 같은데요. 예. 거짓말한 유흥업소 종사자도 문제지만 이 와중에 코로나 전국에 거길 들락거린 사람들은 뭐냐?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입국 금지를 시킨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다. 오늘도 뜻깊은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글쎄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코로나 경제 얘기로 넘어갑니다.